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분기점을 만난다.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뚜렷이 나뉘는 사건.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윤 씨가 연습실을 찾았다. 제가 직접 이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구한 연습실이고, 뭐 저도 여기서 연습을 하겠지만 혹시 공간 필요하신 분들한테 렌트도 해드리는 그런 대여 공간입니다. 연극 기획과 연출, 연기까지 맡아 하는 지윤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1인극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시킨 거예요? 좀 허기를 달래려고 스크린을 다시 한번. 네. 오늘 스태프 회의에선 대본 리딩을 하기로 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현재 좀 마음이 복잡해서 대본 수정이 늦어진 점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괜찮아요. 사실 며칠 뒤에 생모분을 처음 만나거든요. 조금 긴장되고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네요. 자, 이 감정을 감정 카드에서. 좀 통합하자면 걱정되다가 맞을 것 같아요. 잘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 시비를 잘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저랑 닮은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죠.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후련하다, 흐뭇하다. 지윤 씨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극적이다. 안녕하세요, 지윤 씨. 28년 만에 처음 생모와 상봉하게 된 것이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사실 작년 방송 끝나고 다시 열심히 생모를 찾던 중에 연락이 닿아서 찾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연락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안 믿겼죠. 뭔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했어요. 가장 큰 반전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삶을 뒤흔든 충격이었다. 질문이 따라왔다. 친부모는 왜 나를 두고 떠났을까? 답을 얻기 위해 생모를 찾아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포기하려 했던 지윤 씨는 1년 전 마음을 바꿨다. 감사합니다. 저는 라디오 진행자 DJ 윤희입니다. 키는 155 정도 되고요. 팔이 짧고 양손 모두 4손가락을 가진 장애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검색 코트를 공연을 올린 게 계기가 됐다. 임지윤의 하루라는 공연이고 제 이야기를 담은 에피소드를 좀 정리해서 제가 1인 다역으로 DJ도 하고 게스트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중에 정말 인연이 된다면 다시 만나지 않을까 싶어. 그 전에 무리해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 힘들잖아.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사람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 상상을 할 때 마냥 긍정적으로만 되진 않잖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그냥 없애고 확실하게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찾게 된 거죠. 이남 이녀 중 막내로 부족함 없이 자란 지윤 씨. 사랑을 충분히 받아선지 밝았고 유난히 총명했다.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4년 전.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곱창을 시키고 이제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면서 여느 때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빠가 좀 얼버무리면서 얘기를 뭔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는 입양을 한 아이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지? 생각을 했거든요. 술을 먹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채고 살았었어요. 대구에 사시는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다. 평소에는 대구 가는 거면 좀 쉬러 가는 거라서 마음도 편하고 좀 서울에서 일을 조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오늘은 가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운 것 같기도 해요. 30년 가까이 키운 딸이 생모를 만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심정이 헤아려지고도 남는 것이다. 늘 그랬듯이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다. 내일 모레 30살이 돼도 막내는 평생 막내. 위로 3남매와 터울이 크다 보니 내리사랑은 각별했다. 야 언니나 또 오빠들이 컸고 중학교 이상 다 됐고 이러니까 가들한테 내가 시간이 없는 거 핑계지만은 그 이제 잘 못해주는 거를 야한테 다 거의 쏟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주말이나 뭐 그런 날 되면은 보통 계속 이렇게 놀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잘 못 있는 것 같아요. 6 식구가 북적이던 집엔 부모님 2분만 사신다. 언제나 반갑고 애틋한 막내딸. 점심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을 거고. 그래서 얘 밥 먹어 오면은 밥 먹여야지. 뭐 밥밖에 안 했어요.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이거 줘야 돼. 하는 거.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고기 해주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 친엄마를 찾은 것이다. 작년 10월 달에 와가지고 탁 찾아놓고 연락해 왔을 적에 한 달 뒤에 대구 내려와가 그 얘기했을 적에는 아휴 이제 왔구나. 괜히 이제 찾는 과정을 계속 공유하게 되면 또 부모님도 힘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 찾은 다음에야 이제 얘기를 드렸거든요.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고 이제 들으실 부모님도 복잡할 것 같아서 좀 처음에 얘기 꺼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4년 전 왜 갑자기 입양 사실을 털어놨을까? 저는 생각할 때는 어렴풋이 알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자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때 난 그렇게 오해를 했어. 아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기다리다 한번 찬스가 뭐 참 둘이가 한번 술 한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처음 꺼냈는데 야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을 아마 상당히 받은 거라. 어릴 때부터 닮았던 점도 많았고 다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 안 가르치고 계속 있었으면 좋았나?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몰랐으면 그냥 이런 좀 큰 고민들 없이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또 새로 얻은 것도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한 몇 년간 있었으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지. 실수는 아니지 내가. 아니 실수는 그러니까 시기를 뭔가 엄마 아빠랑 뭔가 협의를 하고 지훈이 앨범이 아가야 때부터 전부 다 해. 예, 요거 1번, 2번 요거 깐난 애기 때부터.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언니야 애기 때 사진 보자. 요거 이제 돌 사진이에요. 요거는 몇 년 전에 정성으로 키운 딸이었다. 그때 얘 임지훈 사실 몸이 좀 불편한 아이인데 크면서 사람 구실이 좀 하게 그래가 이름 지어달라 해서 이 뜻이 그래 참 좋답니다. 뜻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옥돌륜 이렇게 여러 사람 속에서도 빛이 나는 그런 뜻이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봉사하러 갔다가 5, 6개월 된 지훈이를 만난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눈을 딱 붙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안았어요. 안고 조금 한참 있다가 누풀락 하니까 힘을 딱 주더라고. 안 떨어지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다음날 가고 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 오면 야가 눈에 꼽히가지고 이만큼 설거지만 해놔놓으면 빨리 가가 저 아를 봐야지 싶어서 그래가 헐떡헐떡거리가지고 가게 됐어요. 장애가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입양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그게 있지만은 장애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좀 이런 한 사람씩이라도 안아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저거 되겠노. 위로 3남매는 다 키워놨고 부모님은 지윤 씨를 호적에 올렸다. 이사를 하고 가족들 입단속을 시켰다. 그렇게 지윤 씨는 한 점 의심 없이 늦둥이 막내딸로 자랐다. 요 신발이 제일 첫 신발이에요. 요 신발이에요. 예, 요 신발이. 안쓰럽고 사랑스러워 꼭 엄마가 돼주고 싶었다. 저 신발 보면 지금도 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갔어.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생모 품에 안기지 못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더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런데 이래 여러 키울 때는 아마 뭐 힘 안 들었다 하면 거짓말인데 힘든 줄 모르고 참 기뻤어요. 이렇게 키울 동안에는 굉장히 좀 즐거웠고 이제 크니까 오히려 말이 없고 하니까 좀 이래 서로 섭섭한 적도 있죠. 이렇지만 난정하고 기운정하고는 틀리는 거 맞아요. 그 키운 과정에서 야는 또 특히 아픈 병원으로 살았거든요. 처음엔 좀 그래서 섭섭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마음을 추스리고 보니까 또 천륜이잖아요. 피는 천륜이잖아요. 표현하기 좀 듣기가 하지만 뺏기는 기분이 들고 그런데 사실 뭐 이때까지 키웠다고 해서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고 하니까 서로 막 정을 주고 받고 그래 지가 또 이제 뭐 생모라도 알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나. 자기 언니를 안 만난다 하면은 결국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형제간의 그 든든함도 있을 거고 그래 난 기뻐요. 마음의 갈피를 못 잡다가도 결국엔 딸이 최우선인 부모다. 돌아오자마자 생모 맞을 준비로 지훈 씨가 분주하다. 김치 이런 거랑 밑반찬이랑 그런 거 몇 개 사려고요. 그냥 제일 한국적인 한식 음식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뭘 좋아하실지 아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어디 식성뿐일까? 열흘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될 생모는 내내 함께 있기를 원했고 여기서 지낼 예정이다. 김치며 밑반찬은 대구 어머니가 보내주시곤 했는데 마침 떨어졌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왕 된 거 아빠가 말씀해주신 보육원에 한번 가보자. 가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뭔가 실감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보육원을 찾아가게 됐고 다행히 장애인 시설에 들어오게 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맨 처음에 이게 원본인데요. 대성원에 있다가 애망원으로 옮겨졌다. 애망원에서 저를 데려오셨기 때문에 아동복지센터에 들어왔다가 장애인 시설로 옮겨졌는데 제가 3월 16일생인데 3월 24일 아침에 제가 이 처음에 있었던 대성원 보육원에 유기돼가지고 대성원 보육사 직원이 출근하던 중에 이제 아침 7시에 저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간 거죠. 아, 이거는 직접 지훈 씨가 애망원에 가서 받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애망원에서 요 자료를 같이 주셨고 친권 포기 각서인데요. 네, 아마 3월 20일 생모의 이름과 퇴원하실 때 이모의 작성하셨던 주소가 것 적혀 같아요. 있었다. 기원에 친권 포기를 하며 차후 본 아동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지더라도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정말 어렵게 등기부 등본까지 떼면서 찾게 됐는데 이분들한테 갑자기 들이닥쳐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서 제가 누구고 이러한 이유로 생모를 찾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면 연락을 주십사 제 보도까지 남겨서 그래서 이제 이모님들이 이제 생모께 전화를 드려서 생모분이 저한테 처음 메신저를 보내주셨죠. 찾아 나선 지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생모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초밥집에서 초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문자를 봐서 초밥을 다 못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딱 연습실 가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 와서 원망이나 미움은 없고 그냥 그 당시가 궁금했고 낳아주신 분이 궁금해서 찾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생모를 편히 모시기 위해 자동차도 렌트했다. 이 날을 맞이하기까지 높고 낮은 감정의 파도가 숱하게 밀려왔다. 찾으면서 많이 외롭기도 했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찾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찾긴 했는데 혹여나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찾은 거에 대해서 좀 신기했는데 이제는 뭐 1년 동안 연락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이버 친구처럼 그냥 카톡만 했는데 음성 통화도 가끔 하긴 했지만
이렇게 만나는 건 정말 처음이니까 긴장도 되고 서로 알아볼 수 있을지도 좀 걱정도 되고 일단 부딪혀 봐야죠. 25년 동안 존재조차 모르다가 4년간의 길고 외로운 과정 끝에 찾은 생모. 묵직한 질문들을 안고 지윤 씨가 이제 곧 혈육을 만난다. 왔어요. 친언니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괜찮아? 생모와 사는 지역이 달라 따로 출발했다. Nice to meet you. 짐. 한국말 잘 모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영어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Welcome. Thank Korea. you. Thank you. 금방 비행기가 도착했대. 그래서 도착했대요? 금방 일찍 왔어. 예정보다 1시간이나 빨리 생모가 도착했단다. 바짝 긴장이 된다. 생모에게도 초조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10달을 품어주고 세상을 보게 해주고 떠났던 분. 어떤 말로 맞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아주 고마워. 말 안 해도 알지? 우리 웃자. 이거 꽃. 수없이 되뇌던 인사말을 꽃다발로 대신한다. 내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걸 사오니 고맙다. 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아니 괜찮아요. 눈을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 얘기 안 해도요. 눈만 봐도 얘가 나한테 뭘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미워하면 어떡할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얘기 많이 하자, 지금부터. 네. 첫눈에도 닮아 보이는 눈매가 신기하고 긴장감은 한결 가라앉는다. 오케이. 앞으로 어떤 시간이 펼쳐질까? 모두의 인생 계획서에 없던 일이다. 꿈 같아요. 이게 지금 제 머리가 하얘요. 이게 맨날 LA에서 상상하고 꿈꾸던 그런 일인가 아니면 실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나는 혼자 what's only child 외동이 저건지 알았어요. 쉽게 놀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동생 있다고 얘기할 때 나 그냥
아, 오케이. 동생 있네. 그냥 저렇게 지나갔어요. 헤어진 건 지윤 씨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 만남은 지윤 씨의 의지고 선택이었다. 여기 다 왔어요. 식당에 들렀다 들어가기로 했다. 장소도 첫 식사 메뉴도 지윤 씨가 미리 정해뒀다. (2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생모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 고른 메뉴인데 이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면역하고 우울증에 걸려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이걸 한 2, 3년 하면서 이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근데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먹었어요. 질긴 음식을 씹기 힘드신 상황인 줄은 몰랐다. 속 깊은 딸이 고르고 고른 음식일 텐데 뜨거우세요? 기쁘게 잘 먹어주는 모습 그거 하나 보여주지 못하고 걱정부터 끼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있는 힘껏 건강을 지켜냈을 것이다. 딸이 이렇게 클 때까지 상처밖에 준 게 없어 죄스럽고 건강하지 않은 것조차 한없이 미안하다.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지윤 씨가 상상했던 첫 식사 장면은 이런 건 아니었다. 내가 끓여주는 밥을 먹는 생모는 그동안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 한국행이 몹시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무슨 마음으로 길을 나섰을까? 생모를 보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언니 부부는 시내 호텔에 머물고 모녀는 지윤 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다. 이렇게 많이 별건 없어요. 앉을까 일단. 네네. 지훈아 내년에는 올라가자. 지금도 충분히 좋습니다. 지훈이 건강이니까 좋아요. 앉아. 여기는 왜 상처 났노? 아 이거 한방 싸웠나? 4살 때 넘어져가지고 그게 좀 심하게 넘어져서 이게 흉으로 져가지고. 뼈는 괜찮았고. 네. 그나마 다행이구나. 귀는 작다. 귀가 작은 귀다. 네. 구석구석 어째 생겼노? 언제 구석구석 좀 봐야겠다. 천천히. 네. 봐야겠다. 내가 좀 더 이뻤으면 우리 지훈이가
좋아했을까? 아니 지금도 충분합니다. 가져온 게 지훈이 마음에 들어. 뒤늦게 만났지만 딸의 마음에 드는 든든한 존재가 돼주고 싶다. 포장을 안 했다. 아, 네. 이거는 이쪽으로 열어보면 돼. 지금 딸을 생각하며 정성껏 마련했을 선물들이다. 비누 같은 거예요? 염소 젖으로 된 비누래. 오, 예쁘게 생겼네요.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니까 혹시 얼굴 좀 타거나 그러면은 이걸로 세안하면은 많이 희진다 그러더라.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요거 하고 또 하나 있고. 와, 늘 곁에 두고 쓸 법한 물건들이다. 엄청 많이 가져오셨네요. 지은이한테 모든 행운이 오라고 은행에 가가 이거 구해가 왔어. 감사합니다. 2달러짜리가 행운의 돈이라 하거든. 네네.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와가 이 조그마한 돈으로 행운을 바란다 하는 게 좀 마음에 아니. 미안하다. 아유, 잘 간직할게요. 그래, 그거는 간직하자. 우리 첫 만남이 이렇게 약소하다, 그지? 좋아해주니 고맙다. 지윤 씨도 준비한 게 있다. 이거 어디서 구했니? 어렵게 구했습니다. 나 이거 구하려고 해도 못 구했던 건데 카톨릭 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77학번이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대구 경북 대표로 제가 나갔었거든요. 틀어볼게요. 세상에. 삼십 여 년 전 결혼하고 곧 미국으로 떠났던 생모는 지윤 씨를 한국에 들어와 낳았다. 헤어짐은 만남보다 더 어려운 것인걸. 네 나이하고도 그만큼 몰랐었음을. 제가 지훈이 놓고 난 그 이후에 몇 년간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지훈이가 가망이 없다, 너 포기해라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미국으로 나갔는지,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몇 년 이후에 결국은 이혼을 했지만은 이 과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생모의 기억에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것인데 어떤 좋은 일 있고 손가락이 이제 4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같이 듣기를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정말로 이 아이가 운이 좋으면은 외국분한테 선택이 돼가지고 정말로 큰 수술을 받고 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운이 안 닿으면은 정말로 여기서 끝일 수가 있고 양갈래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나는 들었거든. 한국 나가가 지훈이가 밟았던 그 길을 내가 밟으면서 찾아볼까? 그게 내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난히 그 생각이 아주 집요하게 많이 들어올 때가 지훈이가 나한테 연락 오기 6, 7개월 전부터 아빠도 이건 모른다. 그래서 너랑 그것도 얘기하고 싶어. 만약은 네가 아빠를 그래도 보고 싶다면 내가 헤어지고 뭐 그동안 연락 없이 살았지만 지훈이가 원하면 내가 용기 내가 연락 한번 할 용의도 있다. 나는 지훈이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고 가슴만 먹먹해진다. 나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혼하는 생각
그 길밖엔 없었냐는 질문은 꺼내지 못했다. 이모님들이랑 삼촌 드리려고. 나도 준비했네. 어찌 저리 속이 깊은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태어났을 때 병원 자료들이랑 보육원에서 받은 자료 들고 가려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이제 제가 보육원에 맡겨졌고 입양됐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자료 좀 챙겨가려고. 이거는 친권 포기 각서라고 이제 제가 그때 좀 제 글씨 아니에요. 이름은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대구 머물면서 저도 확인하고 싶은 바이고 제왕절개 수술 후에 저도 회복 기간이었고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그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는 잘 몰랐어요. 생모의 친정 형제들을 만나러 대구에 내려가기로 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선명히 알 수 있을까? 엄마 우선 연결. 생모와 양부모님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가볍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모녀의 분위기가 서먹한데 제가 좀 다가가는 게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같이 살아왔던 큰딸처럼 뭐 하고 싶은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를 터놓고하는 상황까지는 아직 못 갔으니까 조심은 되죠. 의젓한 성인이 돼 만난 딸과 금세 스스럼 없어지기가 어디 쉽겠는가. 몇 시간이 지난 후 생모는 이모 댁에 남고 지훈 씨 먼저 호텔로 들어왔다. 미안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다 같이 울음바다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지만 얼굴을 보는 순간 가족이구나 했단다. 모자 쓰신 분이 큰 이모부, 여기 첫째 이모, 여기가 둘째 이모, 셋째 이모, 그리고 넷째가 저희 생모분이시고 처음 뵙긴 한데 서로 닮아서 신기했어요. 좀 외탁 쪽이 여기 눈 쪽이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친권이 포기된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가망이 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생모랑 이모들은 저를 이제 보지도 못하고 그 간호사가 적은 각서에다가 본인들은 지장만 찍고 어느 해외에 가서 입양됐거나 아니면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제가 문득 이제 3, 4년 전에 연락을 드렸을 때는 제가 연락 드린 거는 상상도 못 하시고 뭐 모른다라고 시전을 하셨던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훈이네. 지금 이모들이랑 삼촌들 만나고 이제 숙소 왔어. 그랬어? 응. 밥은 먹었나? 응, 아까 전에 같이 가서 뷔페에서 먹었어. 그래, 만나기 좋더나? 잘 모르겠어. 이런저런 이야기 했어, 그래? 응. 그때 내려보자, 그래. 알았어. 그리고 뭐 틈나는 대로 연락 한 번씩 해라, 잉? 알았어. 그래, 사진 찍고. 그래. 차 조심하고. 지금은 좀 괜찮다고 하시는데 섭섭한 마음이 클 것 같긴 해요. 또 내일 만나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운명이란 게 있을까?
두 갈래 길 어디로도 가지 않았고 부모님을 만났다. 그 시간 양부모님은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정신적으로 나도 이제 많이 기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원래 가족이 없는 줄 알고 살 때보다 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도 있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시계를 또 보니까 3시 좀 안 됐어. 생각 복잡할 적에 글로 잘 쓰거든요. 그래 5장을 썼어요. 앞뒤로. 내 딸을 낳은 엄마에게 쓴 편지. 평소 때 내가 느낀 대로 이는 엄마한테만 줄 거예요. 딸 때문에 울고 웃은 긴 세월을 담았다. 이 마지막에 내 연락처 줬고. 이게 마지막 장에. 예, 내 연락처 자기가 혹시 내한테 뭐 하고 싶은 뭐 그게 있던지 하면 하라고 내 연락처 주고. 자기는 엄마는 이 지구상에 대고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그래 이야기는 합디다. 딸의 행복 말고는 바라는 게 없었는데 이 마음은 뭘까? 어제 내 잠 한숨도 못 잤어. 안 그래야지 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참 그 30년이잖아, 그죠? 그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30년 시간이 그래 참 빠르네요. 굽이굽이 사랑과 연민, 밉고 고운 정이 쌓였는데 딸이 훌쩍 날아가 버릴 것만 같다. 다음 날 딸의 양부모님을 만나기로 했다. 딸을 만날 때와는 또 다른 부담감이 밀려온다. 지금 딱 필요한 게 하나 있네. 너의 응원이 필요해.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는데 우리 빠진 건 없지? 네, 따라보요. 어떤 얼굴로 그분들을 뵐까? 아, 지금부터 이제 또 두근두근. 지윤 씨도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들어가네. 다 왔어? 아이고. 우선 시내 식당에서 뵙기로 했는데 우리가 먼저 왔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윤 씨의 두 어머니가 마침내 만난다.